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피스를 이야기를 하러 온 우고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신규 리더가 8종류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번에 다룰 거는 휜수염, 이반코프, 마젤란, 그리고 상디입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휜수염 리더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해보시고, 이제 플레이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셌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미래시를 저희랑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일본 미래시랑 북미 쪽 미래시랑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흰수염을 막상 써보니까 아니 이 라이프를 계속 땡겨온 이 흰수염이 도대체 왜 세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흰수염 그 대망의 주인공부터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수염의 리더 효과, 자신의 톤 종료 시 자신의 라이프 위에서 한 장을 패해 더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계속 그 라이프를 줄이잖아요. 줄이면서 뭐 패로 갖고 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 장씩 더 이제 받아와서 패를 늘린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면은 특히 현 환경에 조로가 정말 강세인데 어떻게 그 어그로를 이 휜수염을 막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휜수염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휜수염은 기본적으로 모비딕이라는 그 필드 카드가 너무 강력해서 밴을 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추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비딕이 왜 강력하냐? 이게 라이프가 1 이하일 때 내 이 휜수염 해적단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모두 2000씩 공격력이 오릅니다. 자신의 턴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라이프가 굉장히 1 이하 남았을 때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라이프 1, 라이프 0일 때 게임을 끝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모비딕이라는 카드 자체가. 그래서 모비딕을 위주로 휜수염을 짠다 라는 거를 전제하에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구축들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축이 일단은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휜수염 리더를 따라가면 이제 국호 휜수염 SR이 있어요. 이게 8,500원 샵가 8,500원에 시작했는데 오늘 촬영날 바로 이 길입니다. 발매 바로 이 길 오늘 촬영날 샵가 2만원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떡상 휜수염 투더문. 네, 어찌 축하드립니다. 휜수염을 당일날 사신 여러분, 저 축하드립니다. 낮장으로 빨리 사라 이럴 땐. 왜냐면은 아무리 한 카톤을 까도 이게 한 카톤에 12통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잘 해보면은 SR이 3장에서 4장, 내가 진짜 필요한 카드가 4장이 한 카톤에 나온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한 카드는 제가 통을 까기 전에 먼저 샵에서 낮장이 나오면 그냥 빨리빨리 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뭐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게임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국코스트 휜수염이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리더의 자신 턴 종료 시 라이프를 가져오는 효과를 무마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마 3탄까지 딱 3장 있습니다. 지금은 국호 휜수염, 그리고 이벤트 카드 뭐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쓰는 덱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쟁여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3탄에 가면은 마르코가 마찬가지로 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국호 휜수염을 던져서 어쨌든 그 턴에는 라이프를 받아가지 않는 게 요령인데요. 근데 사실 또 의문이 있습니다. 막상 게임 플레이하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9코스트면은 몇 턴이야? 선턴으로 1, 3, 5, 7, 9네 5턴째네. 나는 이미 4대를 맞았어. 그러니까 4턴 동안 맞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9코스트를 언제 내냐 하면 총 5턴 후에 9코스트가 나와서 두ung이 9개가 돼서 9코스트 휜수염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4턴 동안은 그런 거 없이 계속 라이프 가져가면서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카드가 실제로 나오는 시점에서 얘가 나와서 내 리더를 2000으로 올려준다 한들, 휜수염이 8000이 된다 한들 내 라이프가 뭐 한 장이나 0장일 경우에는 이미 게임이 끝나지 않나요? 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휜수염을 처음 플레이하면은 이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휜수염 덱은 블로커를
1코 초파를 보시면 거의 안 쓸 거예요. 이거 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보통 여기서 마르코를 사용합니다. 이 마르코가 그 순간 나와 있는 확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상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덱은 키포인트는 사실 9코 흰수염이 아니라 4코 마르코에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코 마르코가 이 덱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4코 마르코가 효과가 KO 시 흰수염 해적단을 갖고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리고 트래쉬에서 그대로 레스트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일단 턴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턴 제약이 없다라는 게 어쨌든 이걸 갖다가 내가 지키고자 한다면은 내 패가 허락하는 한 계속 버리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4코 마르코가 5000이라는 공격력을 갖고 있거든요. 내 2턴, 내 이 라이프 2 이하일 때 이 효과가 적용이 되잖아요. 다음 턴에 라이프가 1 이하일 때 내 턴이 돌아왔을 때 이 마르코가 살아있으면은 모비딕 효과를 받게 하면서 이게 7000짜리 어태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흰수염 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덱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그 4코스트, 5코스트 바닐라의 흰수염 해적단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패해서 버려도 되지만 뭐 그 타이밍에 내 갖고 이 강한 공격력으로 모비딕의 효과를 받으면서 고코스트 그리고 고파워에 이런 큼지막한 친구들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결국에 밀어붙이는 타이밍이 언제냐? 사실 뭐 당연히 뭐 이 초반에도 뭐 몇 번 때리면 좋겠지만 뭐 리더도 굉장히 강하죠. 6000짜리로 때려도 되겠지만 마지막 내 라이프가 2개, 하나, 0개일 때 밀어붙이는 게 정말 중요한 덱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게 4코 마르코고요. 사실 이 4코 마르코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 이 메타에 되게 익숙해지면서 이 4코 마르코를 치워야 된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4코 마르코를 막상 놔뒀더니 이게 나중에 나한테 크게 다가오네? 그럼 이걸 치워야 되겠네? 라고 이제 의식을 하게 되면서 또 막상 또 이거에 대해서 플레이하신 분들은 그럼 이걸 줘버리고 또 다른 플랜을 세우고 이러면서 흰수염에 대한 저희의 이 메타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사실 메인 기믹은 어떻게 보면 9코 흰수염일 수도 있지만 9코 흰수염 지금 조로랑 상대하신 분들은 이거 내기 전에 죽습니다. 보통 그래요. 내고서도 8000 흰수염 들고 죽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되게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4코 마르코를 잘 지키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게 일단 제 조언 중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코 에이스입니다. 이 7코 에이스도 사실 이거는 딱 보면 강해요. 그쵸? 등장하고 등장 시 2채 3000씩 깎고 속공을 가집니다. 이게 너무 당연히 강한 게 뭐 조로나 뭐 키네몬이나 되게 초반에 빠르게 움직이는 덱들은 빠르게 공격하고 레스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7코 타이밍에 내려서 그 필드를 한번 정리해주고 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 7코 에이스는 뭐 마르코랑 다르게 조금 더 강해서 그냥 내둬도 그렇게까지 치워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큰 장점이기 때문에 7코 에이스로 상대방 필드를 정리하고 4코 마르코로 계속 살아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4코 마르코가 살아나잖아요. 상대방은 그러면은 이 4코 마르코, 레스트된 4코 마르코를 잡으려고 또 어택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또 캐릭터 레스트를 된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조로를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1탄 때 조로를 키드로 어떻게 잡았으며 왜 조로가 말려 들어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 조로가 그 속공을 막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패가 없어서 조로가 말라 죽는 그림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4코 마르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4코 마르코를 치우려고 하는 조로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용되는 공격권, 뭐 캐릭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충분히 사용됐다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후네미기인 에이스, 그 다음에 에이스로 필드 정리 한번 해주고 이런 식의 이 순환이 되면은 결국에
이 조로든 뭐 키네몬이든 결국엔 패가 없어서 이 말려 죽는 덱들은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덱은 2000 카운터가 14장 이상 채용되는 게 거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왜 2000 카운터가 14장 이상 채용되냐, 결국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 라이프를 1, 0 이 타이밍인 때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을 하면서 그 타이밍인 때는 내 라이프를 절대로 안 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피 강화랑 라디컬 빔도 딱 1코짜리인 이 카운터들을 항상 손에 쥐고 있다가 그 타이밍일 때 던지면서 내 라이프는 지키고 모비딕 효과 터지는 그 타이밍 때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게임 플랜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비딕을 활용을 하는 흰수염일 경우에는 이 나미와 밀짚모자 일당 카드들은 그냥 2000 카운터 서치하는 나미, 뭐 이벤트 서치하는 나미고요. 이벤트와 2000 카운터인 캐릭터와 카드들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결국 이 상황에서는 그냥 카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흰수염은 모비딕으로 내 라이프가 1 이하일 때 밀고 들어간다 라는 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걸 하려면은 마르코와 에이스를 활용을 해서 내 마르코를 살리면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고 상대방이 압박을 받고 공격권을 쓰면 에이스로 쳐낸다. 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라이프를 달리면은 그냥 2000 카운터 그냥 툭툭툭 던지세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라이프가 뭐 물론 뭐 라이프를 갖다가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지만 라이프를 뭐 받을 건 받고 뭐 2000 카운터 쓰면서 쓰고 하면서 그냥 아드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마닐라 내도 괜찮아요. 그 마르코가 굳이 안 죽어도. 근데 결국에 그 모비딕 턴에 내가 그 상대방을 밀 수 있는 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덱이기 때문에 물론 되게 강하지만, 그리고 지금 서치 카드도 마땅히 쓸만한 서치 카드가 한 장 있죠. 근데 이게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왜 이 카드를 안 쓰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음을 붙여서 상대방을 때리는 순간 굉장히 게임이 피곤해집니다. 특히 많이 붙이는 순간 게임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000 카운터 못 쓰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2000 카운터도 그 한 자리가 있죠. 지금 한 자리가 애매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만화책 108권 만화책에 루피를 쓰냐 아니면은 오타마를 쓰냐, 그리고 뭐 상기를 이걸 왜 쓰냐라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굳이 지금 제 생각에 그 루피와 상디를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모비딕 턴이 왔을 때 힘을 내줄 수 있는 거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루피와 상기다. 그나마 2000 카운터 중에서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서 쓸 거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녹색이 많다, 현재 환경에 너무 녹색이 많고 다들 계속 오키쿠를 내밀어서 정말 그냥 필드 압박을 세게 걸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오타마, 그 다음에 비스타, 오타마 그리고 비스타를 써갖고 뭐 오키쿠를 치워낸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 플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오타마는 그 필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지금 1코스트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여진 1코스트가 나중에는 이게 진짜 아까운 상황이 가끔 옵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 장이 그렇게 쓰여진 게 정말 아까운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한 타수가 더 나오는 뭐 상기나 루피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쪽을 더 많이 쓰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디랑 루피가 왜 타수가 나오는지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게, 이제 루피는 사실 간단해요. 뭐 둥 두 개 붙이면은 이게 갑자기 그 7000이 돼갖고 상대를 어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루피는 되게 단순한데 상디가 되게 재밌는 카드거든요. 이게 물사조 마르코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라이프가 2 이하일 때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뉴게이트는 턴 엔드 시 라이프를 갖다 패로 갖고 오고요. 근데 모비딕은 어떻게? 모비딕은 내 라이프가 1일 때 터지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라이프가 2일 때 마르코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고 그 상황에서 내 턴을 받았을 때는 라이프가 2예요. 모비딕이 안 터집니다. 그쵸? 근데 그걸 억지로 그 순간 터트릴 수 있는 게
상기입니다. 그래서 상기로 억지로 그때 터트려서 라이프 갑자기 1로 만들어 놓고 모비릭 효과 다 받으면서 쭉 밀고 나간다. 상기도 이제 자기 효과로 라이프 받아오면은 이 캐릭터의 파워가 올라가잖아요. 상기는 모비릭 효과를 못 받겠지만 상기도 꽤나 괜찮은 파워로 상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상기는 사실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써야 되지 않나. 이 마르코와의 이 콤보, 마르코 오비딕 상기 이 콤보 때문에라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뭐 흰수염을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흰수염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이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댓글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남겨주시고요. 저도 이제 같이 2탄 환경을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뭐 지금 더 새로운 이런 흰수염 구축들을 만나고 뭐 그러면서 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9코 흰수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9코 흰수는 중요하지만 9코 흰수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는 사로잡힐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9코 흰수가 정말 중요하고 9코 흰수를 내면은 게임을 다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